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팔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가 발생한다는 거지. 바로 전에 영상 117에서 이 장면에서 아가냐 숫자로 넘어갔었는데 편집하던 중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을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상에서 전륜성 왕경에서 그 도덕이 쇠퇴함에 따라서 수명이 줄어들고 또 용모가 더 못생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도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부도덕 또 비도덕만이 사회에 만연할 때 인간들의 수명이 결국은 10년으로 완전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뭘 봤냐,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쇠퇴를 하면은, 그 더러움이지, 말하자면은, 그 인간 세계와 지구가 겪고 있는 그 더러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판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가 이것을 뒤흔드는, 이것을 뒤흔들어서, 이 더러움을 버리는, 더러움을 버리고 정화를 해야 하는데 정화 작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나 지구나 똑같아요. 이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겁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근데 여러분들 그 예언 영상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들이 그렇게 만나갖고 영원히 잘 살았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의가 3차 대전 얘기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인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영상 가보면은 오지망이라는 게 있어. 오지망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지망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응? 오늘도 지구는 망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영화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번 오지망 쳐봐. 그럼 엄청난 영화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오지망이 자리를 꽉 잡은 거야. 내가 며칠 전에 딱 하나 봤어. 유토피아가 되는 거. 그것도 인간들의 힘을 간 게 아니고 어떤 외계인이 와서 도와주는 거야. 그 의존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미 오지망이 인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무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이 동영상 법문을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싼냐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 보면은 비구들이여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 인간들에게는 7일 동안의 무기의 중간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7일 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간들이 도둑질도 없고 8만 년서부터 8만 년서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수명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 다른 판으로 들어가야 될 때 이때 이제 중간겁이라 그래요. 이것을 인터벌. 이것을 7days 인터벌이라 그래요. 7days 인터벌. 그런데 이것이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종류. 그러니까 그때 인류의 상황에 따라서 3가지 종류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기의 중간겁. 여기 보면 무기의 중간겁이란 무기의 중간겁이란 무기에 의한 중간겁이다. 수축하는 겁이 되어 그 중간에 세상에 파멸이 있다. 여기 분명히 그랬네. 이건 이제 디가니까 아타카타 주석서의 설명인데요. 그 중간에 세상의 파멸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파멸이 있고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리고 그 중간겁은 기근의 중간겁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첫째, 기근의 중간겁. 둘째, 질병의 중간겁. 셋째, 무기의 중간겁.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근으로 올 때는 어떤 때냐면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야. 응? 그래서 너무 막 탐심을 일으키니까 그 반대로 기근이 일어나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기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기, 이거 이제 sword라 그래요. swords. 무기의 그 중간겁이 올 때는 어떤 때냐면 hate. 증오가 극심할 때, 증오가 극심할 때, 증오가 극심할 때. 그러면은 이 질병으로 올 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의 시기죠. 응?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단 말이에요. 이거 질병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 역병으로 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역병이 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본문의 그 포커스가 바로 그거거든. 왜 이 물질계에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질병의 겁이, 질병의 중간겁이 올 때, 그때는 어떤 그 특성이 인간에게 만연하느냐? 무지. 그럼 지금 박사들도 많고 과학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질병이 돌지? 그 원인이 무지라는데 차라리 탐욕이나 뭐 증오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기근도 아니고 무기로 인한 것도 아니야. 지금 무기는 오히려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질병이 나타나는 거야, 바이러스가. 근데 그거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리석음이 극심한 자들에게는 질병의 중간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질병이 강타하면서 7일 동안에 인간들이 싹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이지만 지금 인간들의 수명이 10년이니까 그 비례가 7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7일이 아닌 거죠. 그 상대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왜 무지냐? 우리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들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음모론을 해서 중국이 만들어냈느니 빌 게이츠가 했느니 뭐 나르파가 했느니 이런 말들이 많지만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 근저에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게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러한 것이 발생해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발생해야 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중국일 수도 있고 그게 빌 게이츠도 있어. 그러한 진동에 가장 가까운 인간들이 그 매개체가 돼서 그것을 현실계에 물질화 시켜버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할 것은 빌 게이츠나 중국보다는 더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다 이제 인류에게 일어나는 거는 다 수업이에요. 알고 보면 더 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원인에 상반되는 모습을 물질계에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주가. 그럼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 그랬을 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근으로 죽은 사람은 대부분 아귀계에 태어난다. 왜? 죽을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아귀계에 가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질병의 중간검으로 죽은 자들은 대부분 천상에 태어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두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 몇 달을 보내잖아요. 몇 달을 보내고 저 사람도 건강하고 이 사람도 건강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호막도 쳐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기를 막 염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난대요. 질병의 중간급으로 죽은 자들은 대부분 천상에 태어난다. 글쎄, 난 이게 100% 다가오진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수긍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다른 중생들에게는 이러한 질병이 없기를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자애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저 사람도 굉장히 아프겠지? 저 사람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면서 막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의 질병, 다른 사람의 질병이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라는 거는 총칼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의 중간급으로 죽은 자들은 대부분 지옥에 태어난다. 서로서로 강하게 저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항상 그 원인 결과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상응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비구들이여,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에는 10가지 유익한 선업의 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10가지 해로운 불선업의 길이 치성할 것이다. 그랬죠? 도덕이 사라지고 비도덕, 부도덕만이 있고 도덕이란 말 자체를 모른다 그랬어. 비구들이여,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에는 유익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 유익함을 행하는 자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에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종교인을 공경하지 않고 바람을 공경하지 않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니 이분들은 예배되지 않고 칭송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존경심이 사회에서 사라진다 그랬죠. 바로 그 전 단계. 비구들이여,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물을 공경하고 바람을 공경하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여 이분들이 예배받고 칭송되는 것처럼 그와는 반대로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에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물을 공경하지 않고 바람을 공경하지 않고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니 이분들은 예배되지 않고 칭송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회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 이 경전을 말할 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부처님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이 조금 늦게 삽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할 때는 그래도 윗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공부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왔을 때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해마다. 즉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고급스런 감정, 그러니까 진동이 높은 에너지의 정신 상태, 존경심이나 고결함이나 품격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를 나는 그냥 눈으로 보듯이 쭉 봤어요. 그 변화 과정을. 거기 사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죠.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가올 때는 그 변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1년에 한 번씩 오면서 그걸 봤거든. 그리고 이제 핸폰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가 한번 싹 바뀌더라고. 건조해지지. 물질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두질 않아요. 무엇이든지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만 사람들이 가치를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 스스로 그 자기가 가치를 두는 그 대상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무서운 시기인지 그 물질에서 절대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아까 내가 자주 올리는 그 싱싱이라는 분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법이나 수행이나 마음의 관찰을 쭉 해온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경제 구조를 쭉 관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인간들이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더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전염병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또한 빈곤함으로 스스로 엘리트들이 만든 채굴 보상 시스템을 몸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엘리트들이 만든 디지털 채굴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강압적으로 엘리트들이 인간의 몸에 디지털 장비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들 스스로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합당한 삶의 보상을 받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신의 몸 안에 디지털 장비를 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걸 주도하는 사람을 쫓아가 보면 결국은 록펠러하고 그 또 누구냐? 이따 찾아서 내가 자막으로 넣을게. 찾아봤더니 결국은 또 돌아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나오긴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그런 흐름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연 우리 같은 인간들인가라는 의심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 사실은 내가 그 생각을 아주 이러한 조짐의 시작서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장기간 동안 해낼 수 있는 이 힘은 인간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그 답을 알게 된 것 같아. 자, 이제 또 다른 상황입니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에는 어머니라거나 이모라거나 외숙모라거나 스승이 아내라거나 고모라거나 숙모라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세상은 마치 염소와 양, 닭과 돼지, 개와 닭갈처럼 성도덕이 문란해질 것이다. 이 성도덕이 문란해지는 거는 그 사회가 파괴되는 그런 조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나 노래, 그 미디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걸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동성연애가 부도덕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잘생긴 미남 둘이 나타나서 아주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동성연애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동성연애의 그 부도덕성보다는 그들의 갈등에 막 공감하고 그들이 잘생긴 모습에 공감하면서 실체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사회 보편 현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머릿속에다 뭘 먹여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불량식품을 계속 먹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들어간 거는 똥으로 나가거든. 근데 머리로 들어간 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잘 생각해봐요. 자, 성도덕이 문란해지지?
영화 한 제목을 봐봐. 뭐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하고 또 하여간 난 입에 담기도 거칠어가지고 담을 수도 없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 보편화 현상이 돼버린 거야. 그런 게 이때의 증상들이라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는 그 중생들은 서로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니 우리 자랄 때는 그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묻지마 살인이 보편화돼 버렸잖아. 지나가는데 그냥 무심코 누굴 쳐다봤어. 쳐다보면 것도 아니지. 그냥 시선이 스쳐간 거겠지. 그랬더니 왜 날 기분 나쁘게 보느냐 그러면서 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녹화 후 이 뉴스가 발견돼 삽입합니다. 바로 오늘 아빠와 함께 햄버거를 사러 갔던 7살 소녀가 차에서 그대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문 대기줄에 있던 차에서 사람 둘이 내려 갑자기 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각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기분 나쁠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 가서 살인하고 막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딱 한 번만 얘기할게. 사람들이 미쳤나? 그 연쇄살인이 그 유튜브 한번 치면 연쇄살인이 한 화면에 5, 6개가 나와요. 나는 정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거 만드는 사람은 다 뭐야? 어?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지한 게 그렇게 서로서로 그 상황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강한 적대감, 강한 악의, 강한 마음의 분노, 강한 살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형제가 여형제에게. 이거 뉴스 보면 뭐 다 나오죠? 이것의 실사판이 뉴스에 다 있어요. 여형제가 남형제에게 서로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니 강한 악의, 강한 마음의 분노, 강한 살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강한 악의, 강한 마음의 분노, 강한 살의를 가지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에는 그 중생들은 서로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니 강한 악의, 강한 마음의 분노, 강한 살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승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서로가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야. 맹수로 보여가지고 저 맹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내가 맹수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날카로운 무기로 이놈은 짐승이야, 이놈은 짐승이 하면서 서로의 목숨을 빼앗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킬링, 살인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으로 그 한 월드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보통 그 음모론이나 무슨 사회의 문제를 알릴 때 알리는 것에 그치지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댓글에 보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방법이 뭐냐, 그런데 물어보면 그거 올린 사람도 그래. 사실 나도 답은 모른다. 서로 연구해보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완벽한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상황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인류 전체가 공업을 지면서 그 결과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겠죠. 조금 아까 말한 것은 디가니까 26번경 전륜성환경이고 바로 그 다음 경인 디가니까야 27번경 아깐야 숫다
세기경에서도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제목이 말하듯이 Origin of the World, 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건데 오늘은 이 주제에만 맞춰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광음천 존재들이 인간계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떤 행성이든지 그 수명이 다하고 자원이 고갈되면은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광음천 존재들이 인간계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인간계 처음에 시작됐을 때 어딘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의 몸에서는 그 스스로 빛이 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오래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지구에 처음 왔을 때는 좀 높은 차원에서 지구 행성을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네들의 행성이 팽창과 수축 속에서 수축해서 다 파괴됐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죠. 어느 행성이나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무상 공부를 안 하고 윗바사나 수행을 안 해서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인지권이 인식이 안 돼. 쌌냐가 분석을 못해. 왜? 자기 눈엔 모든 것이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혜가 아니고는 어떤 통찰지, 내적인 통찰지가 아니고는 안팎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그 아까 전륜성환경에서도 8만 년대에는 사회에 아무런 그 타인을 해치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연결해서 보자면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사는 존재들이 남을 해칠 일이 없었겠죠.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암흑과 오직 암흑과 물만 있었다. 이거 보면은 성경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의 행성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할 때는 그 홍수의 흔적이 있어요. 홍수. 응? 그런데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니까 물이 사라지고 땅이 출현했어요. 근데 이 땅에 우유막 같은 것이 낀 거야. 근데 이게 아름답고 순수한 벌꿀 같은 맛이었어요. 그러자 존재들이 이때는 아직 남자 여자가 없었어. 그래서 being이라는 거, 존재, 그냥 존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번역을 보니까 중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being, 하나의 그냥 어떤 남녀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 그랬을 때 이 존재들이 그걸 먹기 시작을 했어. 그 전까지 뭘 먹었다고? 희열. 그러니까 몇 달만 하고 살았나 보지.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한번 시도를 해봤어. 3일간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나도 기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쭉 하고 싶었는데 지속은 못했어요. 왜? 그땐 내가 막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의무가 많았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희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응? 그랬는데 그 이제 물질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탐심이 생기고 가래가 생긴 거야. 어떤 거?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떠먹어 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더. 제가 뭐 하네? 나도 이래가지고 사회에 가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광채가 사라지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이 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태양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걸 알겠는 게 이 명상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이 사라지면은 찬란한 빛이 나요. 그리고 눈을 뜨잖아? 그럼 대낮인데도 이 햇빛이 어두워.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한 딱
달콤한 땅을 먹고 사는 동안 존재들의 몸에 잘생김과 못생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허겁지겁 먹은 사람은 못생겨질 수도 있고 또 차분차분히 먹은 사람은 잘생겨질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떤 연고로 잘생김과 못생김 즉 존재와 존재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생긴 존재가 못생긴 존재에게 거만을 떤다 이거예요. 거만을 떠는 것을 반전하여 자만과 오만이 생김. 근데 이거 조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전륜성환경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륜성환경에 보면은 왜 그 성적인 잘못된 행위가 나왔냐 하면은 그 못생긴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을 열망하면서 그 성적인 나쁜 행위가 발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슬렌더 막 남을 비방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고 어떤 사람은 못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막 악하게 비방하는 사람은 못생겨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이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회의 사람들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들 그 인류 전체의 공업으로 내면의 어떤 정신 상태가 반영된 물질적 현상이다 하는 걸 유추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자 이 거만을 떨면서 자만과 오만이 생겼어요. 인류 사회에. 그랬더니 달콤한 땅이 사라진 거야. 그 자업자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인간들 내면의 아름다움과 도덕이 사라지면은 먹거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새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처음에 한국 나물만 먹어도 정말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운 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 오니까 비건 식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비건 고기가.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막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머지가 지금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 못 먹겠더라고. 왜? 입에서는 좋아요. 입에서 어떻게 그 콩고기에다가 그 무슨 가미를 많이 했는지 입에서는 좋아. 뭐 딱 맞게 고기 맛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콩인데 약간의 가미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저 윗속에서 뭔가가 쫙 올라와. 그럼 얼굴이 안 펴져. 그게 분출될 때까지 막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화학약품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화학약품이 가미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리치고 또 다른 상표를 먹어봤는데 그건 또 기름이 동동 떠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기름이 또 동동 떠다니는데 그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완전히 스스로 빠져나갈 때까지는 몸이 오그라들어. 아주 명상이 깊이 들어갈 때까지는 몸에서 그 불쾌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 때도 더 청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건 내 아주 피부로 느낀다니까. GMO 식품이니 수돗물 속에 불소를 넣느니 하는 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몸의 세포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이 나한테 그 인공 조미료 사다 주더라고. 처음엔 넣어봤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몸이 그거를 흡수를 못하고 막 몸에서 빙빙 돌아가면서 온몸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해가지고 몸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결국 다 끊어버렸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감을 한다니까. 인간의 요번에 참 그것도 나왔잖아. 그 중국 김치, 중국 그 알몸으로 김치 씻는 거.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야?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이 타락하면은 그 먹거리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자기에게 몸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과 깨달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 하면 중생들은 네 세계밖에 몰라요. 그러나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도 굉장히 세심하게 말과 몸과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존재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겠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깨달아야 돼요. 그게 너와 나의 평화인 거지. 나만 욕심 부리면은
나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만 하면은 나만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뭐가 일어난다고 아까? 그 막판에 그걸 뒤집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우주의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 그 욕심에 놀아날 정도로 만만한 게 아니야. 응? 그러다가 이제 몽땅 몸도 망가지고 물질도 망가지고 이러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면서 인간적인 에고가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수그러든단 말이야.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 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유익한 일을 했었어야지. 그땐 참여하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 도리밖에 없어. 그냥 끊임없이 공덕을 져야지 그럴 때는. 그러자 이제 뭘 했다고 거만을 떠니까 그 재벌들도 그러잖아. 돈 위에 사람 없는 줄 알고 막 거만 떨다가 어떻게 됐어? 가정 파괴되고 감옥 가고 이러잖아. 지금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린 그런 자연현상에서 배우고 우린 그러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아베 아난드가 말한 그런 그 징벌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교과서들이 이미 다 있잖아. 달콤한 땅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오만 떠니까. 그리고 땅의 부산물인 버섯 같은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비롭잖아. 응? 잘생김과 못생김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그로 인한 거만이 더욱 심해진다. 더 심화된 자만과 오만이 만연하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응? 요즘 내가 드라마 보면은 기분 나쁘면 재벌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대.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지금 막 극심한 상태지. 그럼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더 심화된 자만과 오만이 만연한다. 그러자 버섯이 또 사라졌어. 그리고 그보다 좀 나쁜 거겠지. 덩굴식물이 나타남. 그러니까 자연은 아직도 우리에게 자비로운 거예요. 이젠 덩굴식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잘생김과 못생김이 더욱 두드러지니까 더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덩굴식물도 사라졌어. 내가 깜짝 놀란 게 요즘은 그게 뭐 당연한 것들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런 뉴스를 본 거예요. 어떤 뚱뚱한 여자애가 어린애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택시에 앉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여자애를 막 때렸다는 거야. 이런 체형으로 왜 미니스커트를 입느냐고. 나는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 때리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인간계가 낮은 파동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고통이 더 만연하게 되고, 그럼 그 틈을 타서 소위 말하는 사탄이라는 어떤 그 악의 형체가 스멀스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덩굴식물이 사라지고 경작하지 않고도 자라나는 쌀이 생기다. 아직도 자비로워. 이때는 지금처럼 벼를 경작하지 않아도 그냥 들판에 나가면 쌀이 벼가 익어 있다는 거야. 쌀이. 그러면은 이렇게 따오면 또 생기고 따오면 또 생기고 한다는 거야. 아직도 자연은 자비롭죠. 그 쌀을 영양분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남녀가 생기고 애욕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거칠게 먹고 어떻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 남녀가 생겼겠죠. 그 여자라는 성과 남자라는 성이 발생하며 성행위가 생기고 성행위를 가리기 위해 집이 생겼다. 그런데 그 밖에 나가면은 쌀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가서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내일 나오기 귀찮아. 나는 오늘 그냥 내일 것까지 다 가져갈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느 날 안 나가거든. 너 왜 쌀 가지러 안 가겠나? 어저께 가져다 놨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져다 놓기 시작을 한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결핍이란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은 그냥 쌀이 저절로 자라났어요. 근데 내가 미리 귀찮아. 난 내 걸로 가져다 놓을 거야. 저 사람도 나도 내 걸로 가져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 걸로 가져다 놨잖아. 축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에
결핍이란 것이 나타났다. 이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쌀을 배워도 다시 자라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 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쌀을 배면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그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별을 나누어야 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은 챙겨두고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잘 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자연이 다 줘.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그 욕심이 자연에 반영되면서 결핍이 생기는 거야. 주자는 것을 가지는 행위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쁜 사회 현상들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배우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비아 아난드가 한 말을 딱 들으면서 맞다, 저거 맞는 소리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또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자 도둑질 한 자를 때리는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인과적으로 사회에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자는 것을 가지는 것이 발생하고, 그렇죠. 비난이 발생하고, 거짓말이 발생하고, 처벌이 발생했다. 우리 아까 그 전륜성황경에서 배운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자 이 혼란한 사회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다. 킹십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그가 누구냐면 크샤트리아라는 거죠. 왕. 사실 이것은, 이 경은 그 인도에 어떻게 해서 사성 계급이 발생했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하여진 법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계급은 브라민, 룰러 계급, 크샤트리아가 생겼다 이거죠. 크샤트리아가 생겼고, 그 다음에 바이샤, 상업 계급이 생겼고, 수드라, 뭔가 이렇게 그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급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류 전체의 환경이 변한다죠. 변한다. 알겠죠? 내가 지난 서너 달 동안 뭘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이 여섯 감각기관의 정보를 똑 떨어뜨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 여섯 감각기관의 욕계, 인간계라는 그것은 사라져버려. 마치 우리가 꿈에서 딱 깨면은 꿈이 없잖아. 그러니까 딱 그 지점이 있다는 거지. 응? 인간계가 꿈처럼 팍 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말로써 꿈이다가 아닌 거야. 진짜로 명상할 때 그 지점에 딱 들어가면은 탁 사라지거든. 그럼 그때는 우리 꿈속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던, 전쟁이 나던, 해일이 일어나던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깼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 평화가 오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1도 영향을 받지 않지. 그것을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일 마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 카탕까라니앙, what should be done is done. 그래서 그것을 쭉 누리다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꿈이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늘 삶 자체가 꿈이다 그러고, 또 많은 선지식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추상적인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인식들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또 무슨 어떤 구체적인 실용성이 있느냐 하면은 고통에서 딱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시 그 세계에 돌아왔을 때, 응?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어떤 그 이득관계나 집착관계가 있으면은 나로 인해서 해석이 일어나. 이게 오온이 하는 짓이에요. 응? 그런데 그 오온이 딱 멸하거나 5감각기관, 6감각기관의 정보가 딱 멈추었거나 멸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때는 인식작용,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거지 아무런 오염이 없는 상태야. 그걸 아니다사나 비냐나라고 하죠. 그때 비추어 보면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인간 속에서 누가 좀 잘났고 못났고 뭐 선이 옳고 악이 나쁘고 그리고 뭐 선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인간 사회의 그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시대에도 선이 성공한 적이 있어? 그럼 그 선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진짜 선이 아니고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착하게 산다는 거. 아, 나는 그 착한 척하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못 해요.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심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생각해. 아니, 무능도 나쁘지만 부패는 더 나쁜 거야. 여기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명령 수행하는 중로봇계 집단. 이러한 로봇계가 인간들의 생활에 이제 침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영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 근데 이게 어디냐?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더 재미있는 댓글은 뭐냐 하면 살상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카이스트 연구원들 생각나네요. 여기까지 보면은 훌륭해요. 카이스트라면은 지금 두뇌 천재들이 간 곳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어설픈 윤리 논쟁 따위 집어치워라. 참 배부른 소리 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전에 요 문장은 여기까지는 이제까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뭐 지식의 지성에 도덕까지 겸비한 훌륭한 친구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야? 어설픈 윤리 논쟁 따위는 집어쳐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뭔가 이 현실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야.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 이게 진리야. 진리라는 게 뭘 과거에나 미래에 어디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인간들의 그 심상이 투사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어설픈 윤리 따위 집어치워라. 나도 맨날 이걸 착한 척 좀 하지 마라. 응? 이 모든 문제는 정치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학습해온 그 선이라는 것이 악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그 흐름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은 그 분야밖에 몰라요. 전체 우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만드는 이 과학기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 하나에 몰두하느라고.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딱 막히는데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지. 한 길만 가다가 딱 막히면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대기업에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 분야밖에 몰라. 그 분야에서 한치도 앞을 못 내다봐요. 내가 옛날에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뭘 이제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모인데 이 네모를 자를 때 이쪽과 이쪽이 많이 나오니까 좀 균형 잡히게 좀 잘라서 보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내가 왼쪽 오른쪽만 얘기했지만은 위아래도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왼쪽 오른쪽만 보고 잘라서 보내고 위아래는 안 자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죠. 이건 그걸 보면 당연히 다른 데는 어떤가 이렇게 전체적인 사고가 돌아가 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 대기업의 회사 속에서는 아주 일을 잘해요. 자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전문화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부품처럼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의 그 부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그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을 못 하지. 그러니까 우왕좌왕 이번에는 이쪽 이번엔 저쪽 하다가 시간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여기서 그래도 앞뒤가 좀 트였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컨셔스너스, 같은 의식권에서 일으킨 문제는 같은 의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나 나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깨달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 구세주나 그 붓다가 나타나서 얍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의 이 지구의 문제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흐름과 내적인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흐름들이 지금 어떤 한 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정치, 뭐 박사, 과학자 절대 해결 못해.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여섯 감각기관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딱 돌아오면은 접촉이 잘 안 돼. 여섯 감각기관하고 그러면 막 시끄럽게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나 이제 뉴스나 동영상을 좀 들어가 봐요. 그럼 그 정보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게 작동하거든. 요게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내가 요즘 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종이 똑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가진 스승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자기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이해를 잘하는 거야. 그 세계와 이 세계를 둘 다. 응? 저쪽 완전히 떨어진 세계에서 말해주는 스승들은 완벽해. 그런데 아직 체감 온도가 좀 낮을 수가 있지.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싹 벗어나서 다시 비출 수 있는 스승들은 그 체감도가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고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라는 종이 똑 떨어져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개를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잖아. 고양이를 보면 이해가 되면서 고양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얘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지금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 개라는 종을 딱 떨어져서 보면은 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인간이란 종을 딱 떨어져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봤을 때 그 해결점을 마련해 준 것처럼 볼 수 있었던 그 시각이 뭐냐? 그게 truth,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인간 세계에 와서 그 일을 해주셨던 분이 붓다였던 거고, 그 인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를 펼쳐냈던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은
인간이라는 종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인간을 되비춰 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잖아. 이 지구에 쓸모 있는 건 붓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 두 개밖에 없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인간 세계 육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겠지만 실수로 태어났다가 그게 없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응?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는. 그랬을 때 그 불가에서 이제 아나감이 상태가 되면은 아나함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죠. 불환이란 말이야. never return이야. 근데 그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뭐냐면 바로 그 시각이지. 물론 아라한이 되어 완벽하지만 아나함서부터는 여섯 감각 대상에 대하여 영향받지 않아요. 받아도 그냥 뚝 떨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종을 아주 명료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붓다나 예수가 말한 그것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양쪽을 이해하면서. 그랬을 때 정말로 인간들은 그냥 다섯 감각, 여섯 감각 기관에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그 달콤함을 정말 쪽쪽 빨아먹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쪽쪽 빨아먹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 아까 아베 아난드가 말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조금 아까 내가 예를 들은 발췌한 책에서 이야기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아주 절정에 와 있는 상황인데 많은 존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그게 뭐냐 하면은 깨달음도 똑같거든. 수다원이 딱 되는 순간 이 존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상태가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인류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어저껜가 또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지구를 마치 서울서 부산 여행하듯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행하는 무슨 뭐 크루즈 우주선을 발표했다면서요? 스페이스 X의 우주 관광 여행 프로젝트인 크루 드래곤 우주 관광 여행부터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우주선을 9월에 그것도 관광 시범, 즉 우주 관광 시범으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왜 여기가 격변을 시키냐 하면은 뭐 예언 다 떠나서 지금 인류가 과학적으로 지구의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왔다는 것이고 또 인터넷상으로 지구 전체가 커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류와 지구가 청년기를 벗어나서 어른이 된 거지. 이제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그 미성년자가 이제 어른이 되면 그 밖으로 나가서 자기 결정권이 생기잖아요. 이 지구 행성, 어떤 행성들, 또 어떤 종들에게도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흐름이고 존재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구가 또 인류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참 그 전에 이 세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 이외에도 우주에는 존재하는 존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처럼 생긴 게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화성이나 목성, 토성을 가도 왜 어떤 생물체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파동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인간의 그 감각기관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생물체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그 마선인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자꾸 인류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식량이 모자랄 경우 또 지구에 위기가 닥칠 경우 새로운 위성을 발견해서 그 식민지화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화를 통해서 인류의 그런 희망이 잘 표현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구
자체의 자원이 인류를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행성은 그러지 않겠어? 다른 행성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구도 식민지가 될 수 있거든. 이 루스 몽고메리 책을 보면은 거기 우리 속의 외계인이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나도 책이나 동영상 이런 걸 보면은 요즘은 기존 역사, 인류의 기원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의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0% 신뢰하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파동을 느끼는 거야.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그랬을 때 거기서 진실로 추정되는 것들만 내가 이제 발췌를 하고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년 사이에 우주선이 있다 없다 해서 우주선이 당연히 있는 걸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표현이 싹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외계인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많은 일들이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 어느 날 그 어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삐빅 하더니 외계인이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신을 공략한다는 거야. 그 전쟁을 일으키면 자원이 다 무너지잖아. 자원이 다 파괴가 되니까 자원은 그대를 두고 왜 전쟁을 해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전쟁을 하면 서로가 피해거든. 그 필요한 자원이 파괴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한대? 저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대상들이 내 필요에 부응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게 안 될 때 전쟁을 하잖아요. 지구 내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한테 그 싼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인류 공동체거든,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지. 인류가 합쳐져야만 그 외부의 어떤 공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인류가 분리되어 있거나 또 계속 싸우면은 그냥 인류는 폭망하는 거죠. 폭망 정도가 아닌 거야. 완전 노예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기로라고 하는 것은 폭망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청년 인류에서 어른 인류로 진화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모든 스승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물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물질적으로 더 발전한 존재들이 이 우주에는 널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그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지금 이렇게 풍성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더 발전했느냐 이거지. 맨날 싸우잖아 맨날. 지금 이제 이번 선거 끝나면 다음에 또 대선으로 몰려가잖아. 이번에는.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판이 바뀌면 또 다른 진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있다 또 판을 바꿔버린다. 인류는 그러다가 끝나. 그럼 어느 순간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인류 전체가 정말 폭망하는 그런 일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야. 모든 스승들이 말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번뇌를 말하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태로 쏙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난 세상이 편하다. 그럼 내 번뇌는 딱 하나야. 두 개라 그래야 되나? 하나는 빨리 이 육체를 벗고 싶다. 그 편안한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 5 감각기관을 쪽쪽 빨고 6 감각기관을 푹 취해 있는 이 인간들한테 이걸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게 내 2번째 번뇌죠. 내가 인간들을 쭉 이제 요즘은 내가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와 있으면서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은 단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루가 못 가. 그냥 단말을 좋다 하는 순간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꺼 그리고 감각기관으로 또 쭉 빨아들여요. 그 단말은 자기가 비카밍이 되는 거거든. 그 깨어있음의 상태가 쭉 개상하고 놓으면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럼 아까 말한 엄청난 평화의 상태가 온다. 근데 인간들은 그거 맛 보자마자 내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다 쏙 집어넣어. 그리고 시침을 뚝 대는 거야. 그러면서 뭘 더 안 줬느니 어쩌느니 복을 깨부시는 거지. 그 구걸 바가지를 폭삭폭삭 깨부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주머니를 파보니까 웬걸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마가 지 손아귀에 잡히나? 그래서 단마를 주면은 인간들의 특성, 인간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있어요. 뭐든지 욕개화 시켜버려. 또 세 번째 번뇌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좋다 그러면 인간들은 움켜쥐는 거야. 참 이제 가만히 이게 뭐지 하다 좋다라고 하는 순간 꽉 움켜쥐려고 그래. 내 거. 그래서 움켜쥐는 데만 관심이 가 있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건 관심 바뀐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으로 움켜져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이라는 그것 속에 본연의 그 잠금 장치가 있어. 아무리 밖에서 열어주려고 그래도 열어주면은 그냥 똑 팍 닫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냠냠냠냠 요 재미로 살아 인간들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간들, 성숙이 안 된 인간들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아까 아비아 아난드가 말한 아까 그 책에서 말한 그런 그 결과를 봉착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시간이 아주 임박해 있어요. 왜? 지금 물리적으로 우주가 그렇게 성숙되어 있고 지구가 이제 우주의 그 생물체들에게 그 신고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밖에 나가서 청년들도 그러잖아. 제대로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지적으로 당하고 물리적으로 당한단 말이야. 근데 물리세계는 똑같아요. 지구도 바로 그런 이제 우주적 흐름 속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인류가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하려면은 개개인이 성숙되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다 그 미숙한 5감각, 6감각 기관의 인간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난 상태로 움직여가지 않으면은 해결이 없어요. 나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것도 싱크로니시티에 의해 나한테 다가왔는데요. 에드가 케이시의 책에서 나온 건데 바로 이 녹화를 하는 날 이 책이 도착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존재하는 정치 불안과 소란과 혼란을 가라앉힐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 딱 우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평화를 바라기 전에 내부로부터의 평화가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 정부 탓하고 뭐 과학자들하고 해결해라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각자가 자기 내부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해결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많은 문제가 아니지. 그냥 다 해결이 되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수다운이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말이야. 거기만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그 파동이 어느 정도는 바뀌어요. 자,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기록된 대로이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가 하는 것에서 그 세계의 의식 수준이 나타난다. 그 의식 상태는 하늘만큼의 높이가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어둠에 잠길 정도로 저급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노예가 되거나 그 외계인의 노예가 되거나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거나 지구 1%의 노예가 되거나 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노예가 되느니 그냥 다 버리고 얼른 하늘만큼의 높이로 뛰어오르는 게 안 나? 그게 낫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택이 많을 땐 절대로 하늘만큼 뛰어오르지 않아요. 뭐 괴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고 그냥 땅을 꼭 붙잡고 절대로 안 놓는단 말이야. 5, 6 감각기관을 잡고는 절대로 안 나요. 근데 지금 땅이 막 썩어가니까 그참에 얼른 뛰어넘으라 이거지. 응? 여러분 요새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돈만 끌어당길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인간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세계가 지금 이 세계야. 그리고 외계인이 침공한다면은 그것도 우리 수준에 맞는 외계인이 오는 거지. 그 내면에 있는 부정성과 공격성, 폭력성 여기에 상응하는 게 온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주영화 봐. 그런 거 하나도 그려내는 사람이 있나. 우주영화 보면 난 똑같아. 인간의 확장판이야. 그냥 무대만 배경만 좀 바꿔놓은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직 그런 걸 모른다는 거야. 응? 감각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how to think. 사실은 이거를 배워야 돼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응? 지금부터 인류는 아까 그 청년에서 어른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물리적인 발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사용법을 얼마만큼 완숙하게 숙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비기닝부터 엔딩까지 붙다가 이미 얘기해놨잖아. 여러분이 하늘로 뛸지, 어둠에 잠겨서 노예가 되든지, 에너지원이 되어서, 배터리로 쓰이든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아직 100% 정해지진 않았어.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확 바뀝니다. 지금 내가 늘 그랬잖아. 인류 내에서도 그러한 규모의 움직임이 있다. 지금 보면은 기계가 지금 인간을 뒤쫓아오고 있죠. 내가 특이점, 응? 또 일론 머스크는 신이 나가지고 인간 머릿속에다 칩 박겠다고 저 난리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 꼴 저 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 뭘 느꼈냐 하면은 이게 다 떠나도 마지막에 또 이 인류라는 이게 걸리는구나. 이 인류라는 개념에. 나는 그냥 떠나면 팍 떠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인류라는 거 걸리더라고. 지구라는 거 걸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 지구를 잘 가꿔야 하느냐 하면은 스타원을 얻어도 7생이 남아있거든. 맥시멈으로. 그렇게 탐착을 떨고 그러면은 일반 지구인들은 또 무한생이 남아있단 말이야. 자기 안에 집착한 그게 다 지구에 남아있잖아. 그러면은 자기 DNA하고 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을 벗잖아? 그럼 다른 육신을 가지고 또 끌려오게 되어 있어. 근데 그때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원이다 뭐다 해서 지구를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요즘 나도 배우는데 쓰레기 버리는 것도 보니까 요즘 주부들이 주부 9단이 아니더라고. 막 9 플러스 초주부가 돼가지고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하나하나 정말 도인 경제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야. 나도 지금 배워가면서 쓰레기 버리는 거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나라도 분류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좀 덜어주려고.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다 그거 한 사람의 공덕으로 돌아와요.
지구는 답 많은 우주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 아주 작은 것도 있지 않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그 포인트 쌓아가지고 봤잖아. 그렇게 돌려준다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면 몇 초마다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몇 초마다 가장 더 베스트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기 자신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 지구, 우주 전체까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짓는 행동, 그런 마음으로 짓는 행동, 그런 몸으로 짓는 행동을 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뭐 경전만 줄줄줄줄 읽는 게 깨달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거지. 그래서 고통 소멸로 직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업만 짓고 또 선업을 짓고는 나버리니까 선업을 많이 지어봐. 그럼 천상에 끌려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또 어느 욕계 어느 존재계에 가서 또 비비적 거리면서 궁상각취를 떨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주가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청년에서 어른이 될 때 이렇게 다 조언들을 해주잖아.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이. 그렇듯이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소스가 지금 지구에 다 내려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흐름 속에서 수다원을 얻을 수 있는 이 흐름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늘 수다원을 먼저 얻어야 한다. 수다원을 먼저 얻어야 한다 하는 게 그 불교적인 센스가 아니야. 이미 존재론적이고 어떤 굉장히 실용적인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5감각, 6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거 이외에는 인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럼 미리 알려주면 알려준 사람 말이라도 좀 듣던가. 근데 지가 복이 있어야 그 말을 들어.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움직여 가더라고. 정말로. 응?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진짜 그 나라 음식은 너무 매워가지고 먹으면 그냥 위가 한 3시간은 그냥 들들 끓어요. 매워가지고. 그래서 아줌마가 오면은 내가 이제 버섯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치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다 해주고 자 이렇게 구워가지고만 가지고 오세요 하고 난 이제 나와 보클. 그럼 이제 내가 기다릴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겠지. 웬걸 그 마지막 순간에 랑카화가 되는 거야. 그 2분 전까지 내가 코리안 나이즈를 해가지고 코리안 스타일을 가르쳐 줬거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 손에 들어가는 순간 랑카 나이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온 거 보면은 랑카 스타일로 돼 있었어. 응? 다 그 나라 스타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내가 기대하고 가르쳐 줬던 코리안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근데 인간들도 그래요. 단말을 가르쳐 줘가지고 자 요렇게 하면은 고통이 없는 길이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순간에 인정을 해. 야 이거 정말 인간에게 너무 과한 거다. 그래서 막 환희하고 막 이러지. 근데 그 다음 순간 욕계화를 시키는 거야. 욕계화. 완전 천재적이야. 이러면은 대중 깨달음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손에 달린 거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인간에게 있어 성공이라는 건 바로 그 움켜짐을 벗어나는 거야. 그 욕계를 똑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회전 무대야. 계속 돌아가. 무대가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임금이었다가 어떤 사람은 종이었다가 무대가 돌아갈 때마다 이게 바뀌어. 근데 같은 사람들인 거야. 근데 자기가 임금이었을 땐 내가 임금이다. 내가 재벌이다. 그러고 나쁜 짓을 막 해. 요즘 TV 같은 거 보면 재벌이 다 사이코더라고. 그리고 요즘 사람 죽이는 게 뭐 취미야? 지 맘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 내가 요새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인간들의 그 싼냐가 투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폭망이 안 하고 있는 게 다행인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돌아가면서 그 임금이었던 사람이 종을 막 못 살게 굴잖아? 그럼 다음 무대에선 그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 임금이었을 때 했던 걸 당하면서 아, 여기는 그냥 그런 곳이구나 알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거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붓다가 거기서 딱 보니까 계속 돌아가는데 니도 이거 윤회야. 계속 돈다. 그래서 탈출하는 길은 그 감각기관의 정보로부터 탁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거든. 인간한테는 이건 행운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야. 난 사랑이 싸띠와 메따의 종합적인 작용이라고 봐요. 근데 또 딱 그거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진보된 존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감상적인 것은 아니다. 사랑은 명확한 사고와 효과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 설정을 지금 다 바꿔야 돼. 그래서 그것만이 성공인 거야. 왜? 지금 내가 막 부귀영화를 누려 인간으로서 한 무대에서. 그럼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TV에서 봤잖아. 그럼 막 에고가 강해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 TV 드라마 보면은 막 그냥 법을 지네들이 돈으로 막 사더라고. 아, 그 돈에 넘어가는 그 법들은 또 뭐냔 말이야. 며칠 전에 본 드라마는 뭐냐 하면은 이 검사가 아주 조작을 하더구만.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계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는 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엉겁결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조작을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업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한 검사가 재벌을 잡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해. 그러다 결정적으로 잡아서 이제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거래를 하는 거야. 너 나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니? 거기까지 안 올려주면은 내가 이 정보 깐다 이러면서. 이건 뭐 완전 정말 제대로 사회가 완전 붕괴된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근데 왜 그런 것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전 단계하고 드라마가 점점 더 흉악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래야 자극도 받고 시청률도 오르고 또 사회도 그렇게 변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 그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과 물질이 같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어느 순간 탁 튀어오르지 못하면은 아난드가 말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까 그 루스 몽고메리가 말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생물체 중에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원인 결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거 하는 게 슈다운이거든. 응? 그래서 그 고리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슈다운을 얻는 순간 이치를 알아서. 그래서 나는 대중 깨달음이 일어나서 인간들 개개인이 성숙되지 않고는 이 물리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나 지구 외적인 세계나 지구 내적인 세계나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왜 그 지점이냐? 사람들이 초이스가 없을 때만 점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진짜 성공은 그 회전 무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 무대에서 무슨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이러는 거는 오직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이며 무지라는 거지.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님은 언제 성공하세요? 얘야, 나는 이미 성공했어. 나는 네 성공을 바라고 있단다. 다음 동영상 119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도덕적 무질서를 바로잡아 안정된 인간 사회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깨닫는지에 대한 법문이 이어집니다. 사미지빠티판노 바그와토
idam cattari purisa yugani atta purisa